있고요.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 합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첫 이슈는 이게 되겠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제 아마 민주당 내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일 겁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앞서 보신 것처럼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사퇴 변에서요. 본인이 민주당의 적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에 노무현의 가치가 더욱 빛났습니다. 국민 통합의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저는 그런 노무현이 좋았습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을 쭉 언급한 정청래 대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의 의중은 확실했거든요. 네. 누가 봐도 정 대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적통은 나다. 마치 탈당했던 김인석 총리보단 내가 낫다. 이게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출사표를 듣고 꽤 직설적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의리라는 말이 좀 귀에 꽂혔습니다. 의리요. 네, 우리 김보성 씨가 의리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판 의리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을 동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과 나는 동지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끝까지. 네, 라는 의미인데 글쎄 대통령을 굳이 지켜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그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번에 대표 나가는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의미. 예. 자, 또 하나는 자신의 적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즉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사실상 내가 그 적통을 이어받는 사람이다. 예. 라는 의미.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이 정체성의 갈림길을 보면 일단 586 운동권 세력 플러스 친노 친문들이 이제 뭉쳐 있는 하나의 세력이 있고 전통적인 민주당 그렇죠. 지지층이죠. 예. 친명과 뉴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내가 이런 어떤 그룹의 대표다라는 예.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의 핵심적 당원들에게 내가 이 조직의 어떤 이 진영의 적통이기 때문에 예. 나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예. 여기에 어떤 적통은 아니다. 라는 의미들을 이제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제 느낌은 이거는 너무 이 공격의 칼날이 굉장히 예리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오늘의 정청래 출사표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와 당신은 당신이 나를 지켜주겠다? 예. 내가 왜? 이라는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명청대전은 현실화가 됐어요. 근데 좀 공교롭게도요. 오늘 정청래 대표 사퇴 직후 첫 공식 일정이 바로 문 전 대통령 만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관저 저녁 만찬 독대 이거와 또 비교가 되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예. 이게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제 김어준 씨가 경고 아닌 경고. 이제 이러다 코지층 빠져나간다라는 경고했고 오늘 정 대표가 오늘 아침에 사퇴했고 그리고 오후에 문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게 뭔가 흐름이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로서도 작년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할 때만 하더라도 예. 정 대표가 당원들과의 오래된 유대 관계에 기반해서 예. 당대표 출마를 했지 어떤 세력의 대표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난 1년간에 그게 일종의 이제 세력화가 되고 어떤 세력의 대표로서의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예. 오늘 저 행보도 이제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요. 예. 뭐 정청래 대표의 오른쪽에 김어준 씨, 왼쪽에 유시민 작가가 예. 있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대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전에 약속된
그런 만남은 아니었지만 지금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걸 알고 거기에 가서 기다렸다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거거든요. 사태 당일이에요, 그것도요. 네, 물론 통보는 했을 겁니다. 알려는 드렸을 거예요. 근데 사태 당일에 저렇게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나로 대표되는 그 세력을 안고 그리고 세력과 세력 간의 대결로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저는 분명히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예. 이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어요. 박원석 의원님이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통령의 그 의중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그걸 고민하고 예.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 시점에 한 발 물러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인 기대 이런 거를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는 예. 한 세력의 대표로서 본인이 물러설 수 없는 예. 그런 어떤 성격의 전당대회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 구도가.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러서지 않고 예. 오늘 출마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의 격렬함이랄까요? 치열함이랄까 이게 한층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격렬한데 더 격렬해지는 아니,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등장을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마치 신구 정권 간의 대결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충분히 오늘 저 장면이 어떤 메시지로 해석될지 모르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다하지 않았죠. 이러면 긴장감이 훨씬 높아지죠. 성영길 의원은 나중에 알려졌지만 관저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뭐 알려지기로는 뭐 또 전당대회 얘기에 대해서 뭐 얘기도 했다는 나중에 후문도 있는데 오늘 정 대표를 맞이한 문 전 대통령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거의 뭐 본인이 자료까지 만들어 정청래 대표가 대략 10년 동안의 이제 사퇴 해변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려 36번이나 언급했는데 저는 대통령 36번 언급한 것보다 저 말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 저 말에 뼈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정체성과 노선이 다르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실용 쪽으로 가기로 원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예.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력전의 양상, 거기에 플러스 사실상의 어떤 지향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중도 실용적인 걸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예. 또 2028년 4월 총선 전까지가 골든 타임이잖아요. 예. 이 2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각 분야에 걸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예. 그 마음이 급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로 표장을 했지만 검찰 개혁 무조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조건 방점이고. 결국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일 겁니다. 예. 즉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의 여부일 겁니다. 대통령은 일부러라도 허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제 털끝만큼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거는 꽤 지금 심각한 거다. 즉 세력전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출연하고 심각한데 내용적으로도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심지어 아니냐. 지금 집권 2년 차잖아요. 한창 그렇죠. 일할 때인데. 예. 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할 때 예. 그때도 보면 정말 거의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많이 달랐습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춰봐서 지금의 여권의 이 움직임 자체가 점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는 상황이 아닌가. 예. 꽤 우려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 문제는 내부의 문제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게 정책의 문제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권 세력이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영향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누가 당선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이 당선 이유가 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당 대표가 연임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 극렬한 민주당 내전은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박원석 의원님. 네. 이제 화면을 하나 만나볼 텐데 아무리 누군가가 당 내에서 정 대표 뜯어 말려야 된다고 해도 일단 나오기로 했으니까 전시라됐고 더 이상 정 대표의 판단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하는 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저기 보면 1번 3자구도 2번 1인 1표제. 어쨌든 이른바 김민석 송영길 반청연대를 보면 정 대표가 연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는 반면에 저 2번을 보면 그래도 1인 1표제로 바꿔놨기 때문에 저 정 대표의
영향력 무시 못할 거다라는 얘기했는데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가봐야 알겠죠. 예. 저는 뭐 어느 한쪽이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선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막상막하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 당원 분포로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 예. 즉 친노 친문 이 연장선에 있는 지지층의 숫자가 더 많아요.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집권 1년 차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성공을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층들이라면 다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당청 간에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결국 대통령을 선택할 거냐, 예.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 거냐 이런 선택지로 그렇죠. 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아무래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박지원 의원도 그래도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지 않겠냐 이런 조심스럽게 예상을 아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선호도 있겠지만 예. 대통령을 지지해줘야 된다는 당원과 지지층의 마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그 점은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는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인 것만은 분명하고 예. 가봐야 아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18일 날 대통령과의 별도 회동도 있은 게 알려졌는데 예. 출마할 건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는 걸로 거의 알려져 있어요. 뭐 일종의 송영길 의원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아니 근데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송영길 대표가 2021년도에 당대표를 지낸 분이에요. 근데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이제 와서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요? 대통령의 의중이 뻔히 어디 있는지 알고 본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예. 굳이 이 구도에 나와가지고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중간에 김민석 총리한테 힘을 몰아준다 이거는 좀 격이 안 맞고 어쩐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근데 그만큼 들어서 친명이 다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나중에 근데 장관 갈 수도 그게 있는데. 이제 삼자 구도일 경우에 예. 양자 구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시너지가 나는지 여부도 불투명해요. 때문에 송영길 의원 출마 여부는 미국 갔다 와서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설령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반정청래 이 선거에 앞장설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게 본인이 후보로 나서지 않더라도 예. 그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또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호남의 기반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김민석 총리의 호남 선거 운동을 본인이 도맡아서 결국 호남의 당원이 제일 많으니까. 네, 앞장서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예. 때문에 본인이 후보로 뛰어들지 아니면 후보로 뛰어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청래 대표 연임을 막기 위해서 예. 선거 전면에 나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확인이 되겠죠. 여론조사 한번 다시 볼게요. 물론 뭐 아직 한 달 반 가까이 남아서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만약 거칠게 그냥 더하면 김민수 송영길 더하면 정청래 대표 정청래 의원보다는 앞서는데 특히 이제 지역별이나 이런 당원이 많은 호남권으로 좀 보면 뭐 지금은 일단 김민석 총리가 좀 무세해 보입니다만 뭐 정청래 대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겠어요? 결국 지금 마치 친문 대 친명 와, 친청 대 반청 대결이 세게 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 대표는 사퇴를 했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야당 대표는 퇴원을 했습니다. 장도혁 대표가요. 사퇴는 거부하면서 진짜 보수 재건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장도혁 대표의 기자회견 내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당원들께서 바라시는 진짜 보수 재건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이현종 의원이 네. 그 정청래 대표의 그 사퇴 해변이 꽤 직관적이고 셌다, 예상 외였다라는 했는데 저는 장 대표가 오늘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 자청하면서 보수 재건이란 말을 쓸 거는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썼던 보수 재건을 진짜 보수 재건하겠다. 이 장 대표도 병상에서 꽤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보수를 왜 재건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당의 당권을 갖고 있고 예. 자기 보수가 지금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굳이 왜 보수 재건을 해야 되죠? 이제 그게 저는 이게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지금 이미 당대표가 돼서 본인 위주로 선거도 치렀고 예. 다 이제 선거에서 혼신을 기울였다면서요. 예. 근데 뭘 또 재건할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자체가 보면 지금 이 거세게 일고 있는 보수 재건에 대한 즉 보수 재건이라는 의미는 예. 결국 이제 현재의 이런 노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즉 장동혁 노선으로 대표되는 사실상 절연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또 이 기존의 어떤 강성 보수층과의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장동혁 노선이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한동훈 지금 의원이 주장하는 보수 재건의 노선은 전륜하고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와 거리를 두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재건의 어떤 첫걸음이고 그리고 좀 더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이 이제 보수 재건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져와 써버렸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런 의미는 내가 계속 있는 것이 보수 재건이다라는 말로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진짜 보수 재건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과연 이것을 지금의 본인의 어떤 존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저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예. 그럼 그동안은 보수가 재건 안 됐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모순이다. 결국 모순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워낙 이제 당 안팎에서 이제 압박이 심하니까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제 재선거라는 그런 정책인 프레임을 걸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워낙 보수 재건에 대한 것들이 일반화돼 버리니까 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보수 재건이에요. 예. 라고 이제 지금 역으로 프레임을 걸어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프레임 싸움에서는 이미 선점된 보수 재건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장 대표의 보수 재건의 의미는 그럼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막 징계하고 뭐 같은 사람들 기강 세우고 그 부분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재건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거. 오늘 장 대표의 기자회견은 세 가지로 요약돼요. 첫 번째는 사퇴 안 한다. 네. 뭐 무슨 사퇴냐? 당원들이 고치 결정할 거다. 두 번째, 특검, 재선거. 글쎄요, 뭐 의총에서 결론이 난 것 같은데도 장 대표는 특검, 재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는 마지막 기강 확립.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던 윤리위도 가동하고 뭔가 징계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 대표가요? 저는 연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연기할까요? 당대표 거치는 당원들이 결정한다. 이 얘기는 원내의 압박으로 물러난 일은 없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거취와 관련돼서 이제 당 안팎의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예. 비슷한 얘기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어요. 당대표의 거취를 몇몇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거에 가담하지 않는다. 예. 당대표 거취를 정한다면 그건 당원들이 결정해야 되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 좀 소통이 있었나 보다 이런 짐작이 되고요. 여기서 더 압박하면 징계 정치에 다시 나서겠다. 이게 이제 기강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장 대표가 기존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뭐 또 배현진, 김종혁 맞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본다면 또다시 그런 징계 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당의 기류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금 당의 기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가늠자가 되는 분이 정점식 원내대표인데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계속 당내 의견 수렴을 하면서 원내대표조차도요. 밖으로 이제 그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비공개 티타임이나 이런 걸 할 때 예.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톱 간의 전면 충돌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당장에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돼서 뭐 최고위원들의 사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이게 당내에서 충돌하는 의총만 하면 충돌하고 최고위원회 열면 충돌하고 예. 이런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예. 며칠간 좀 입원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보수 재건을 얘기하려면 앞으로 당의 쇄신과 변화의 방향을 이런 것들로 가져가겠다라는 컨텐츠를 내놔야 되는데 또다시 재선거, 부정선거, 뭐 특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 그냥 드라이버만 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의원총회에서 사실은 탄핵된 겁니다. 전면 재선거 이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의총에서는 네, 일단락이 됐어요. 사실. 투표구에 문제가 있는 7개 그 지역에 한해서만 그것도 재선거의 의미가 아니라 예. 이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 예. 이를테면 소청을 한다라는 걸로 일단락이 됐는데 예. 그 얘기를 다시 주장한다는 건 본인이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이나 콘텐츠나 고민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짧게요. 사실은 장 대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 국회 가서 마치 새머리처럼 국민의 의원들과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스킨십도 했는데 장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금 리더십이 전과는 많이 다른데도 되레 징계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뭐 자칫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미 뭐 중원을 이미 이제 영토를 점령을 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오세훈 두 세력이 이제 사실상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예. 거의 뭐 영토를 점령해 가는데 이제 뒤쳐져 있던 장동훈 대표 다시 나와서 칼을 휘두른다 한들 예. 예전과 선거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무기가 굉장히 묻어져 있고 예. 또 칼이 부러져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거의 뭐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의원들은 이제 다음의 상황들을 다 내다보고 있거든요. 총선 본인들 그렇죠. 공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열차는 떠났고
그 뒤에서 칼을 휘둘러봤자 먼지밖에 안 먹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동교롭게도 여당 대표가 사퇴했고요. 야당 대표가 퇴원한 꽤 중요한 날 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 오늘 하루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